반갑습니다. 스웨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인산철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인산철 배터리 특성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아마 1편, 2편으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만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인산철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길다 보면 아무래도 최소 그래도 한 2-30분 이상이 좀 된다 보면은 납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못 가도 한 2년 3년 주기로 교체가 될 텐데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 한 10분 미만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납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이 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터리를 교환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알리에 뭐라고 하죠? 점프? 그거 요렇게 생긴 스타일의 점프선이 있어요. 가격도 뭐 3만원 채 하지 않는데 점프가 굉장히 잘 되긴 하더라고요. 성능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을 이용해갖고 매번 이제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고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배터리를 바꾸면 1년밖에 안 간대요. 그래서 왜 1년밖에 안 가지? 알아봤더니 물론 딥사이클에도 납배터리죠. 납배터리에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 비싼 납축 배터리가 있고 저렴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제 오토바이 같은 125cc지만 납배터리 같은 경우에 112만원, 13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배터리인데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로 떨어져도 제가 4년을 타는 동안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4년이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제 곧 성능이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인산철로 예전에 한 3년 됐나요?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인산철 오토바이 배터리를 만들 건데요. 우선 만들기 전에 아무래도 인산철 배터리를 제가 다뤄본 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에 대해서는 시청자님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리튬 인산철 특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형 18650 이렇게 원통형이 있죠. 21700이라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큰 것도 있어요. 막 이만한 것도 있고 두께가 이만한 것도 있는데 우선 원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생각을 못 해가지고 미리 자 구입해놓고 쓰지 않고 있는 100A 인산철인데요. 이렇게 생긴 각형 인산철이 있어요. 각형 인산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리튬 폴리머처럼 잠깐만 리튬 폴리머처럼 또 이해가 안 되겠죠? 초급자분들 폴리머를 하나 꺼내볼까요? 자, 요렇게 파우치 형태로 된 이게 리튬 폴리머거든요. 요렇게 생긴 파우치형으로 된 리튬 인산철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좋냐고 묻는다면 뭐 다 제각기 성능이나 뭐 필요에 의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자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소형화하기에는 1860이 좋겠죠. 1860이 편할 테고 아니 1860이 아니고 원통형이 좋겠죠.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이라 하면 아무래도 공친 전압이 3.2V예요. 3.2V니까 4S로 하게 되면 딥사이클 그러니까 납배터리죠. 납배터리하고 그러니까 사용 영역대 전압이 비슷하다 보니까 차량에 호환되는 그런 제품들 쓰기에 좀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캠핑용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차량 전압대에 맞춰져서 아무래도 출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캠핑이나 차량용품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제작하려고 하는 이제 오토바이 배터리죠.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납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전량은 높겠지만 충전량이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게 되면 충전이 얼마 안 되겠죠.
방전은 잘 되지만 충전이 느리다 보니까, 자, 용량이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만큼을 소비를 한 거예요. 이만큼을 소비를 했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외를 주행을 했는데, 이 주행을 할 때 충전 전압에 10%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동을 걸기 위해서 만약 10을 사용을 했는데, 충전이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금 같겠죠. 자, 다음날 또 시동을 건 거예요. 그럼 또 이만큼 10이 떨어졌어요. 근데,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충전이 또 한 2, 3%가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갔겠죠. 그럼 또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충전이 느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1V까지 오게 되면 이제 작동이 세러가 안 붙겠죠. 드득드득 끄면서 안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산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인산철도 충전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산철, 그러니까 고방전이다 보면 아무래도 충전이 또 원활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인산철로 배터리를 만들게 됐을 때 100이라는 게 있어요. 시동을 걸어서 10을 썼어. 10을 썼는데 10분밖에 안 됐지만 10분 만에 이 충전을 만땅으로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왜? 충전 속도가 좋으니까. 충전하는 암페어를 받아들이는 암페어가 뭐 한 3C, 4C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는 대로 쭉쭉 받아 먹겠죠. 그렇다 보니까 쓴 만큼 짧은 거리를 할지라도 금방 채워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또 하나 단점이라면 겨울철에 제가 그랬잖아요. 딥사이클이 겨울철에 이제 힘을 잘 발휘 못 하거든요.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근데 인산철도 물론 또 이제 특성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력이 안 돼요.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는데, 트루폼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수도 파이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막 칭칭 감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겨울철 내내 아무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형 인산철은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동생 거 만들어 주려고 집에서 인산철이 분명히 있었는데 싶어서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행히 있었는데 언제 구입해 놓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이 재원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구글에 한번 찾아보고, 인산철 배터리 특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족이 많았다, 그죠? 사족이 길었네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이제 충반전 사이클이 리튬이온보다가 굉장히 길죠. 대충 보면은 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0회에서 1000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그죠, 2500번에서 3000번까지 충반전이 가능하다고 또 나와 있고, 또 이제 장점 중이라면 안전하다. 그리고 12V 영역대, 그러니까 4S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3.2V죠. 그러니까 단셀로 봤을 때 3.2V 영역에서 거의 한 90% 정도의 용량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S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12V 영역 안에서 거의 모든 이제 90% 이상의 전류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튬이온 폴리머에 비해 가지고 전압 영역대가 좀 안정적이겠죠.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저거 갑자기 생각나노. 인버터 쓰기에 적당한 영역대를 가지고 있죠. 왜? 딥사이클하고 비슷한 전압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압 강화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늦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 2, 3년 정도가 지나더라도 이 전압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그때 오토바이 시동 거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사용처에 맞는 배터리 팩을 제작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만 전압만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짧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그때 테스트하고 놔뒀던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버리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당시에 그 인산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에 제가 띄워놓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실험했던 이 배터리 팩이에요.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인산철인데, 그때 당시에 전압이 지금 몇 볼트인지는 저도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전압이나 지금 전압이나 한 2년에서 한 1년 이상은 충분히 지났을 것 같은데 지금 13.3V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 전압 강화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관하더라도 전력의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또 큰 메리트가 되겠죠. 인산철이 우리 자재기들에게 굉장히 참 좋은 배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딱 하나 뽑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용량이 작다. 그렇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산철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1500ml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18650 리튬 이온이면 이 정도 크기면 지금 최대 3200까지 나오잖아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부피가 크다, 무겁다, 이게 단점이지 그거 빼고는 인산철이 다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선 이제 인산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인산철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거쳐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항을 한번 찍어 볼게요. 또 제가 요거 뭡니까, 요거 알리에서 구입했던 거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거를 쓰니까 또 댓글에 또 참 쓸데없는 인간들이 댓글을 참 많이 달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신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러나 참고용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 동일한 스펙을 동일한 기기로 측정을 했을 때 값이 다른 거는 그 녀석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들 또 그런데 아니 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3.3볼트예요. 3.3볼트에 29mΩ. 자, 29mΩ. 이 중에서 삐리한 애가 하나가 나오면 그걸 골라내면 되겠죠. 3.3, 31mΩ, 31, 29 한 2mm 차이 난다, 그죠? 좀 빼놔 볼게요. 자, 3.3 전압은 비슷하게 나오네요. 저항값이 조금씩 다르다, 그죠? 29, 32, 최대 32까지 나오네 지금. 자, 31, 3.3 전압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자, 31, 31, 29가 오히려 값이 좀 잘못된 건가? 자, 30옴도 나오네요. 30옴에 3.3. 전압은 전부 다 3.3으로 동일하다, 그죠? 3.3, 3.1mΩ. 자, 요거를 이제 모두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3.6V에 만충 전압을 해서 한 24시간 정도 자연 전압 강화가 있는 거 테스트를 해보고요. 없으면은 방정량으로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검증이 잘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0.8A 들어간다, 그죠?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3.4V 거의 뭐 만충 전압에 가깝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전이 좀 안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테스트, 그러니까 방전 용량 테스트 하려면 만충전 시켜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0.8A씩 밀어 넣는다고 하면 이 뭐 한 개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뭐 얼마 용량이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밀어 넣었으니까 밀어 넣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FX35를 이용해 가지고 또 한번 방전을 해보고요. EBD-A로 또 방전을 한번 해볼게요. 용량이 얼마나 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8구도 되겠는데요. 열이 좀 있네.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5A 가는데 열 생기면 안 되는데. 자, 구글에 서치를 해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인산철 데이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1320mA, 1320mA. 저 정도면은 뭐, 우선 5A를 했을 때 저 정도라. 새 배터리인데, 실제 1500mA에 절대 못 미친다, 그죠? 한 10A, 한 20A를 가져가게 되면, 뭐, 기껏 해봤자, 1000mA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A로 한번, 빼내볼게요. 전류를. 얼마나 양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온도 게이지가 제대로 먹을라나? 온도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한번 방전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지금 10A로 지금 방전을 하고 있는데, 전압 강화가 엄청 세다, 그죠?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산철 같은 경우에 전압 강화가 참 적은데요. 재원에 20A라고 제가 알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10A, 절반으로 뽑았는데,
3볼트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2.2볼트까지 떨어졌거든요. 전압이. 이게 아무래도 수상쩍은데 고방전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고방전이라면. 지금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다, 그죠? 온도는 크게 안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전에 전압이 2. 몇 볼트였나요? 2.3볼트, 2.2볼트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압이 올라갔다, 그죠? 2.42로 올라갔다. 그것도 참 신기하네. 자, 지금 500mAh 뽑아져 나왔네요. 아까 FX35로 했을 때는 1300mAh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나와줬거든요. 지금 10A로 뽑아냈을 때 1000mAh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선전하고 있네요. 온도가 지금 41도까지 올라갔다, 그죠? 49도까지 올라갔어, 온도. 많이 올라갔다, 그죠? 많이 뜨거운데. 많이 뜨거워. 50도. 따끈따끈하네요. 따끈따끈해요. 손을 못 댈 정도까지는 아닌데. 뜨겁다. 이거 뜨거워라. 이거 뜨거운데, 많이 뜨거운데. 야, 이건 실험을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탑. 많이 뜨겁다. 예, 배터리가 많이 뜨거워요. 배터리가 많이 뜨거우니까 실험은 종료할게요. 1000mAh까지 뽑아내긴 했는데 배터리가 상당히 뜨겁네요, 지금. 전압을 한번 찍어볼까요? 1010A로 1000mAh 뽑아냈을 때 몇 볼트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3.2볼트. 우선 전압은 3.2볼트 지키고 있네요. 자, 어차피 이것도 다 해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샘플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팩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시동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리고 전류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밸런스도 시동을 몇 번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하면서 많이 사용해가지고 밸런스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하는 거는, 제작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